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 아니면 결선까지 갈지 저한테도 많이 묻는데 저도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주자들의 막판 움직임부터 만나보시죠. 아니 두 분이 커플룩인데 오늘. 춘천 닭갈비짠. 문희룡 후보님 참으로 우리 구연도 깊고 우리 민족사에 참 이런 은혜가 태어났다는 게 이것이 우리 민족의 얼마나 하는 행복인데 우리 국민이 그걸 못 알아서 내가 너무나 답답하다. 안녕하세요. 많이 가십시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큰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영주에서 백종원 씨가 다녀간 유명한 해물탕 집에 가서 이게 누구야? 그래서 난리 났습니다. 내가 오늘 재수가 억수로 좋다. 웃잘기나 내가 백종원 씨 왔을 때보다 더 들린다. 쫄면 사리가 있어서 면을 그거 그냥 딱 부었어요. 쫄면 사리 하나 부었는데 그 사장님이 봐라 요리도 억수로 잘한다. 거기에 한마디 더 못하는 게 없다. 셰프 해도 되겠다. 너무 잘해주셨고요. 제가 먹어봤던 해물탕 중에서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자,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지역 특색에 맞춤 호흡을 하는 것 눈에 띄었습니다. 최병목 의원님, 네. 각 주자들이 마지막 주말 일정을 어떻게 보냈는지 저희가 좀 쭉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뭐 사실 그 전국 어디 뭐 덜 중요한 데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아마 각 캠프별로 그 좀 이제 선거인단 숫자가 많은 곳,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약간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곳, 아마 이런 데를 이제 주말에 중점적으로 챙겼고 이미 그 이제 투표를 그 일부 진행했고 어제는 이제 ARS 투표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 상당 부분은 투표가 진행됐어요. 40% 이상이 그 투표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대략 그 그냥 관성적으로 돌아다닌 것 아닌가, 뭐 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 그 이제 당원 투표 뭐 이런 쪽에 이제 기대를 걸고, 근데 뭐 마지막에 무슨 뭐 이른바 한방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그냥 마지막 호소를 위해서 그래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는 쪽을 중심으로 그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아까 후보들이 주말에 어디를 갔었는지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마지막 변수를 하나 꼽자면 바로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남권에 집중했거든요. 아마 이 이슈, 한동훈 후보의 이 폭로가 영남권 당심을 조금 자극하지 않았나 라면서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런 입장도 냈더라고요. 그래픽 좀 보여주십시오. 지난 1월에 비대위원장 시절에요. 패스트트랙 사건의 변호인단과 간담회를 나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주말에도 영남권 당심에 호소를 하면서 이 문제를 부각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 때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했던 그 시점이죠. 그 시점인데 아마 사퇴 요구를 받고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정신이 좀 많이 없을 상황임에도 이 패스트트랙 변호인단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지고 또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전주혜 의원이 당시에 이제 그 내용을 페북에 쓰면서 예.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조선일보였나요?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새삼 또 이렇게 알려지면서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거치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사례지 않느냐. 패스트트랙 문제에 있어서 절대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좀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로 캠프에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마지막 토론회에서요. 한동훈 후보가 이 부탁은 나경원 후보 개인 차원이었다라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나후보가 아주 격노하는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한 후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개인적 차원의 청탁이었기 때문에 두 분 모두 법률적 처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제3자를 대리해서 청탁을 했다, 부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법률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런 법률적 문제까지 검토하고 개인적인 청탁이었다라고 얘기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해석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부정청탁 금지법을 예. 제가 대한항공 사내 변호사 있을 때 그때 입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열사들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강의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청탁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그 한 번 청탁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것이죠. 스스로에 대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청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제가 그 강의를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법조문을 급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역시나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탁을 받은 쪽은 한 번 첫 번째 청탁을 받았을 때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하고 거절을 하면 청탁받은 쪽에게 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아서 괜찮아요. 청탁을 한 쪽도 한 번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사유에 대해서만 예.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근데 한 번 청탁이라도 제3자를 위해서 청탁을 한 경우에는 그 청탁의 대상이 된 제3자도 청탁을 한 사람도 다 과태료, 최소 과태료의 처벌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이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면책 범위가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 이 발언을 한 내용들은 그 좁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이 청탁을 한 쪽도, 그러니까 청탁이든 부탁이든 어쨌든 만약에 청탁이라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쪽도 받은 쪽도 처벌 규정이 없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예, 최 의원님. 글쎄, 근데 그동안 한동훈 후보가 이제 반론을 폈던 부분을 지적을 하면 과연 그렇게 나경원 후보의 어떤 그 불법성 뭐 이런 거를 감싸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개인적 청탁이라고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아주 강력한 의문이 있고요. 예. 이제 문제는 자, 지금 나경원은 제3자를 대리한 청탁이 아닙니다. 왜 아닌가요? 본인을 포함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패스트트랙 이 폭력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 사람들 이른바 그 27명이나 기소가 됐어요. 예. 그렇죠? 그 기소된 데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큰 책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황교안 대표와 당시의 나경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른 26명, 본인을 제외한 26명을 대리해서 지금 한동훈 후보한테 당시에 뭐 이 부분에 대한 공소 취소 요청을 했다고 보지 않고요. 본인을 포함한 27명 또는 좀 범위를 좀 넓히면 사실은 그 야당 그 당시의 여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 대거 그 기소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국회 내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한꺼번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아마 이런 부분을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제3자 대리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도 뭐 한동훈 후보가 그런 취지로 해서 개인적 차원이다 말하는 거다라고 단정하진 않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경원 후보에게 법률적인 부분이 피해가 가지 않을 거다라는 취지로 좀 강조하다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후보는 아직 화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법무부 장관은 민간인의 청탁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게 뭐냐, 저는 그게 바로 이미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조금 전 속보 나갔습니다만 투표율이요. 최종 투표율이 48.51%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전당대회보다 6.59%포인트 낮아진 그런 수치입니다. 각 후보들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막연한 환상, 기대 이런 것이 많이 깨지신 것 같습니다. 어대한이 아니라 누가 이러시던데요. 그대 나라고. 그래도 대표는 나경원. 당의 뿌리가 약한 그런 인기와 팬덤 현상이 우리 당을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막상 당원들의 표와는 거리가 있는 거다라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논란이 한 후보에 대해서 좀 이제 신뢰가 좀 이렇게 훼손이 되지 않겠나.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1차에 50%를 넘지 못하면 결국 후보 간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가장 있는 상황들이 녹록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김 대변인님, 지금 같이 보시죠. 민주당도 지금 뭐 전당대회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55.1%, 그러니까 직전 전당대회 때보다 6.6%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각 후보들은 이 수치가 서로에게 유리하다, 자기에게 유리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아까 나경원 후보 얘기 들으셨죠? 한동훈 후보가 자기 이미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패스트트랙 얘기 꺼냈다 라면서 주말에도 계속 공세 이어가고 있고 이 투표율은 낮아졌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투표율이 낮아진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자폭대회니 자회대회니 분당대회니 또 뭐 약간 물리적인 충돌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 일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 전당대회보다 약 한 7% 가까운 수준의 득표가 좀 떨어진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그 투표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투표율이 높으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하고, 또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 투표율이 좀 가동이 해서 조직력이 강한 다른 타 후보들, 예를 들면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내일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이 공소 취소 부탁,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큰 마지막 변수가 되긴 했는데 과연 이 판 전체를 흔들 정도의 변수가 됐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그렇게까지 큰 변수로 작용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이미 모바일 투표가 40%, 그러니까 지금 투표율이 48%인데 거기에 40%를 했으니까 거의 90%에 가까운 투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이미 이루어졌고, 어제 오늘에 걸쳐서 그때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이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투표는 이미 토요일 날 오후까지로 거의 끝난 게 아닌가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 주말 동안에 이 후보들이 다니면서 그 한동훈 후보를 마지막까지 공략한 이 부분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그런 또 좀 생각도 좀 들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